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오늘은 뭐 이직이나 뭐 이렇게 정보 전달보다도 그냥 제가 직장 생활을 과거에 하면서 이제 느꼈던 생각, 그리고 또 제가 나름 이제 철학 쪽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 조직, 직장, 뭐 일하는 사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도대체 회사는 뭐 어떤 곳인가? 회사의 본질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나름 이제 좀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직장 생활은 결국에는 내가 노동력, 내 능력을 바탕으로 한 이제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곳이잖아요. 회사라는 곳이. 그리고 이제 회사는 당연히 내가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내가 받는 돈에 그런 게 다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회사 생활 관련돼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제게 많이 나오는 일, 이제 취업하시는 분들부터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까지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직무가 이제 나한테 맞냐? 내가 좋아하는 거냐? 뭐 내가 잘하는 거냐? 뭐 이렇게 직무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무가 좀 잘 맞냐 안 맞냐가 회사 생활에 성패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제일 행복하죠, 사람은.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굉장히 잘하는 게 가장 베스트 케이스가 될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데 뭐 결과물은 썩 좋지 않아도 뭐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회사에서 과연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사람들이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직업, 그러니까 직업도 되겠지만 뭐 일반 직장인이라고 하면 직장인이 하고 있는 일, 직무가 정말 그 사람이 너무 만족한다. 난 이 일이 너무 좋아. 난 이 일이 천직 같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나요? 생각보다 아마 만나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솔직히 이제 시니어급들 가면 하시는 일이 뭐 만족스러우세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답변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이거 그냥 뭐 하던 거니까, 그냥 하던 거니까 계속 한다. 뭐 이런 답변이 아마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하던 거, 내가 오래 해왔던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뭐 당연히 역량도 쌓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잘하겠죠. 그러니까 꾸준히 해온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회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회사는 회사의 경영 방식, 그리고 이제 뭐 전략, 비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해야만 할 일, 해야만 하는 일이 어느 정도는 정해진 조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직무는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뭐 하고 싶은 일, 뭐 구매 직무, 회계, 뭐 HR, 그리고 이제 뭐 테크니션, 뭐 공대, R&D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생산까지. 이거를 내가 처음엔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아니면 내 전공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고 싶은 일을 하느냐, 할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하느냐, 이거는 뭐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직무를. 근데 이제 그 직무를 선택을 해서 그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고 싶은 일은 솔직히 거의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해야 할 일만 남는 거죠. 회사에서는 어떤 개인에게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는 정해주는 거죠. 개인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제가 담당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의 원료를 구매를 하고 특히 이제 뭐 해외 원료가 이제 생산 라인에 영향을 주지 않게 알아서 딱 그 시간과 리드 타임을 보면서 미리미리 발주하고 통관시키고 뭐 이런 거 내가 담당해야 될 일을 회사가 지정을 해준 거죠. 그게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직장에서는 성공하는 사람인 거죠. 그죠? 해야만 하는 일을 잘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하고 싶은 일이나 잘하는 일의 개념은 조금 뒤로 빠지게 되는 거고 회사에서 지정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회사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기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직무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은 정해졌어요. 그죠? 어떤 직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은 왜 잘하겠어요? 이거랑 잘 맞는 거죠. 이 직무랑 적성이든 역량이든 잘 맞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뽑을 때 그거를 고려하고 이 사람을 뽑을 겁니다. 잘 맞느냐 안 맞느냐. 근데 그거를 100% 회사가 맞출 수는 없죠. 사람은 순간순간 변할 수도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직무, 내가 현재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나랑 맞냐, 잘 맞지 않느냐가 직장 생활에서 성과를 잘 내느냐, 못 내느냐와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구매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꽤 잘 맞았어요. 저는 구매 업무를 하면서 일이 힘들거나 뭐 힘든 일은 당연히 있었죠. 중간중간 사건 사고도 있고 있었는데 그 일을 해결하고 뭐 이렇게 다시 이제 공급이 잘 진행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을 해도 뭐 이 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런 뭐 예기치 못한 사건은 당연히 나오는 거다. 뭐 그러면 그냥 약간은 기계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리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구매 쪽 업무는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관세사 쪽에 일을 하면서 관세사도 솔직히 해야 될 업무는 굉장히 다양해요. 단순히 수입 수출 업무만 하는 건 아니고 뭐 관세 세관 심사도 나가야 되고 뭐 계산도 해야 되고 관세 환급이나 이런 관련해서 계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세관 검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와서 이 물건이 정말 신고한 거와 일치를 하는지를 세관에서 이제 검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걸 나가가지고 그 세관 이제 검사하러 온 분하고 그 제품을 확인하고 뭐 이런 거가 있었는데 그게 저는 저랑은 생각만큼 잘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그 세관 쪽 계신 분이 뭐가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업무 자체. 그러니까 뭐 나가서 세관에 나가서 뭐 신청하고 기다리고 그분 확인하고 또 끝나고 와가지고 세관에 와서 다시 수리가 됐는지 확인하고 연락하고 그냥 그런 그 일의 프로세스 자체가 저한테는 내가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관세사 일을 계속 안 하고 중간에 이제 뭐 식품 수입업을 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금 지금 하는 일이 좀 잘 안 맞는다. 나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드셔도 솔직히 회사를 다니시는 동안에는 네, 좀 방법이 없죠. 어찌됐건 아예 내가 상당 부분 많은 거를 뭐 희생을 해서라도 새로운 업무를 찾는 거가 아니라면 해야 될 일은 꾸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자전거를 취미생활로 자주 탑니다. 뭐 기회만 있으면 뭐 일주일에 한 서너 번도 타고. 그래서 자전거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꽤나 좋은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전거 운동의 이제 좋은 점, 뭐 무릎 관절이 좋고 뭐 이런 거를 빼고 제가 생각했을 때 자전거를 좀 오래 타다 보니까 좋은 점이 그러니까 뭐 자주 하면 안 되겠지만 좀 끈기가 확실히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끈기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로드 자전거를 타는데 이제 접이식이 아니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평일에는 특히 뭐 지하철 같은 경우도 아주 특정 노선에서만 시간대를 정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자전거를 집에서 타고 나가서 어느 지점까지 가면 정말 뭐 어디가 고장 몸이 이상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타고 집에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역풍을 맞고 정말 힘들고 하기 싫어도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든지 집에까지 복귀를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두 번 겪다 보면은 이제 대충 자기의 그 컨디션이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적당한 수준의 거리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가끔 이제 뭐 그렇게 그게 잘 안 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드시 집에 와야 되니까 자전거를 버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집은 와야지 내 이 현재 상황이 끝나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진짜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시더라도 어차피 회사라는 조직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회사가 지정한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조직이란 거를 그냥 좀 깨달으셔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이거 해. 그래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최소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조금 좀 쉬워지잖아요. 하기가 좀 용이해지고 좀 어느 정도 원동력도 생기고. 그래서 오늘은 솔직히 제가 좀 주저리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회사라는 조직은 내가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것도 꽤나 많이. 일이 많은 거죠. 물론 이 일이 그냥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저 밉상인 팀장이 아니면 뭐 위에 선임이 뭐 바보 같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일을 못해서 후임이 일을 못해서 그 일이 나한테 몰리고 이러면은 솔직히 조금 힘들죠. 좀 지내기가.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어차피 그냥 내가 역량을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냥 원래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자전거 타고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야 되니까 좀 그렇게 때로는 좀 내려놓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직장 생활을 하시면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